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성주님, 부모님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12살 성주는 경찰서 의자에 홀로 앉아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다. 얘야, 짐 다 챙겼니? 외할머니 김정숙의 주름진 손이 성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안 돌아와요? 정숙은 말없이 성준을 끌어안았다. 할머니 품에서 성준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정숙은 손자를 데리고 섬으로 향했다. 소형 여객선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야.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이지. 정숙이 가리킨 곳은 바닷가 언덕 위 작은 집이었다. 현판에는 정든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여기서 뭐 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떡을 팔아. 은퇴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떡장수란다. 시간이 흘러 성주는 18이 되었다. 섬마을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던 성주는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입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기숙사에 들어갔고 학비도 장학금으로 해결했어요. 그래도 용돈은 좀 보태줘야지. 제가 과외도 구했어요. 할머니 건강이나 챙기세요. 시장 사람들은 성준을 가리켜 떡집 할머니가 키운 수제라고 불렀다. 정숙은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지만 속으로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법대를 졸업한 성준은 대형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준은 대표 변호사의 딸 한지은을 만났다. 김성준 씨, 이 서류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지은은 로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성준은 지은의 당당함과 똑똑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1년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성준은 지은에게 청혼했다. 평생 함께 하자는 약속 받아줄래? 한강공원에서 성준이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섬마을 작은 시장의 한켠 정숙의 떡집은 이른 아침부터 불을 밝혔다. 정숙은 힘차게 떡매를 내리치며 오늘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선생님, 오늘도 인절미 준비되셨죠? 칠순의 노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쪄낸 거 있어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워요. 아이고, 선생님이 만드신 떡은 항상 일품이지. 노인은 정숙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이 섬에서 정숙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정숙의 집 거실엔 책이 가득했다. 어린 성주는 그 속에서 자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책에 나오는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란다. 정숙은 손자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성준에게 삶의 지혜를 심어주었다. 성준아,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런 가르침 속에서 성준은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랐다. 그는 섬마을 학교에서 늘 최고였고 결국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대학에 입학한 성준을 보며 정숙은 숨겨왔던 통장을 내밀었다. 성준아, 이건 내 학비야.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할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이 돈은 할머니가 쓰세요. 아니야. 내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이기도 해. 꼭 내 미래를 위해 써라. 대학생이 된 성준은 방학 때마다 섬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도왔다. 아침이면 함께 떡을 만들고 저녁이면 함께 책을 읽었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성준은 대형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다. 그곳에서 한지은을 만났다. 김성준 씨는 왜 법조인을 꿈꾸게 됐어요? 어느 날 퇴근길 지은이 물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이 있었다면. 그래서 결심했죠.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지은은 성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꿈이 있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소를 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비슷한 꿈을 꾸며 가까워졌다. 사법시험 합격 후 성준은 지은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우리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같이 섬에 가볼래요? 성준의 제안에 지은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성준 씨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성준과 지은은 함께 섬을 찾았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 주말이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지은은 탄성을 내뱉었다. 성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숙은 마당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머니, 제 약혼녀 한지은이에요. 어서 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성준이가 말 많이 했어요. 지은은 공손히 인사했다. 정숙의 소박한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 떡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지은은 정숙이 내온 인절미를 먹으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숙은 수줍게 웃었다. 우리 성준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구나. 저녁이 되자 정숙은 옛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성준의 모습과 그의 부모님 사진이 있었다. 이게 성준이 부모님이에요.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 성준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지은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정숙의 질문에 지은이 답했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예요. 정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성준은 그 변화를 알아챘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은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정숙은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스쳤다. 다음 날 지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숙은 성준에게 물었다. 성준아, 지은이 부모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할머니, 걱정 마세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숙은 손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 지은은 부모님께 약혼 소식을 전했다. 그 사람 집안은 어떤데? 한석진 변호사가 딸에게 물었다. 아버지, 성준 씨는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했고 사법시험도 최연소 합격했어요. 그건 알지. 집안 말이야, 집안.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섬에서요. 섬? 뭐 하시는데? 시장에서 떡 파세요. 하지만 원래는 선생님이셨대요. 한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내 박미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시장 떡장수 손자랑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준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하려고? 한석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은 망설였다. 이번 주말에요. 좋아, 만나보자. 그 떡장수 할머니. 한석진의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준 씨,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할래요? 우리 집에서요. 벌써?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텐데.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대요. 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성준은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상견례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떡장수 할머니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앞에서 위축되지는 않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믿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지혜로운 그의 할머니를. 상견례 당일 성준과 정숙은 한석진의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한 옷차림이었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성준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할머니는 평생 많은 학부모를 만나봤어. 지은이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스쳤다. 성준 씨, 할머니,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한석진과 박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환영의 기색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준의 할머니 김정숙입니다. 정숙이 공손히 인사했다. 한석진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앉으시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 씨는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시장에서 떡을 팝니다. 은퇴한 교사고요. 한석진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교사셨다고요? 어디서요?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골 선생님이셨군요. 한석진의 말에 담긴 경멸을 성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는 훌륭한 교육자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찾아오세요. 지은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성준 씨가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그래, 그건 정말 대단하군. 어디서 공부했나?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한석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럼 떡장사. 아니, 정숙 씨는 어떻게 손자를 뒷바라지했나요? 서울대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성준이 대답하기 전에 정숙이 입을 열었다. 성준이는 늘 장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도 있고요. 떡을 팔아서 서울대 법대를 보냈다. 믿기 힘드네요. 한석진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우리 딸이 시장 떡장수 손자와 결혼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될 뿐이지. 성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숙이 그의 손을 잡아 말렸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정숙이 자리를 떠나자 한석진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김성준 씨,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 같은 배경의 사람이 우리 딸과 어울릴 리 없소. 떡장수 할머니가 키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겠소.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외쳤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화장실로 향하던 정숙은 룸 밖에서 한석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에서 떡이나 파는 촌스러운 할머니가 키운 애랑 우리 딸이 결혼한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박미영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은아, 내가 어떻게 시장 떡장수 집안으로 시집을 가니? 내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니?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숙의 눈에 눈물은 없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어렸다. 정숙이 다시 거실로 들어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석진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났다. 앉으시죠, 정숙 씨.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성준은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다. 평소의 온화함 대신 깊은 위험이 느껴졌다. 한석진 변호사님, 제가 시장에서 떡을 판다고 무시하시는 것 같네요. 한석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한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울 출신입니다만 그게 왜? 아니요. 고향이 아니라 학교요.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한석진은 잠시 침묵했다. 남해고등학교입니다. 시골 학교죠. 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남해고등학교. 그럼
혹시 졸업 연도가 1984년인가요? 한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아셨죠?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자세는 이제 떡장수가 아닌 선생님 그 자체였다. 한석진 학생, 선생님을 못 알아보다니 실망이구나.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석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김 선생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남해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김정숙이다. 한석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박미영과 지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은퇴 후 고향인 섬으로 돌아갔지.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손자만 남았거든. 한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준과 지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석진 변호사님은 내 제자였단다. 내가 첫 부임지였던 남해고등학교에서 가르쳤지. 한석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던 제게 선생님은 희망이셨어요. 박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김 선생님은 내 등록금을 대주셨어. 법대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야. 한석진은 정숙의 손을 잡고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제가 어쩌면 이런 실수를. 제자가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정숙은 한석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람은 가끔 자신의 뿌리를 잊곤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기억해냈다는 거야. 성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보던 소박한 떡장수 할머니가 아닌 위험 있는 스승의 모습이었다. 한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딸에게 말했다. 이분은 내 은인이야. 내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김 선생님 덕분이었어. 정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성준아, 놀랐지? 할머니가 비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구나. 한석진의 거실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석진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가난한 어부였어.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분이셨지.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자퇴하려고 했었어. 정숙이 말을 이어받았다. 그때 담임 선생님으로서 석진이의 재능을 알아봤지. 법조인이 될 제목이었어.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제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생활비도 지원해 주셨고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셨죠. 박미영은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내 출신을 감추고 싶었어.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끄러울 것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지.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셔서요. 한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상무? 나 한석진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우리 옛날 동창들 다 연락해. 김정숙 선생님을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전화를 끄는 한석진은 정숙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이제 성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성준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정숙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불과 1시간 만에 한석진의 집 거실은 중년 남성들로 가득 찼다. 모두 정숙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숙 앞에서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저 박상무예요. 기억나세요? 선생님, 제가 국회의원 된 거 아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꿈을 심어주셨잖아요. 선생님,
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은 모든 제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 좋아했던 과목, 심지어 장난치던 습관까지. 지은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한 성공한 중년 남성들이 한 노인 앞에서 학생처럼 굴며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성준 씨,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셨네요. 성준도 새롭게 발견한 할머니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그저 섬마을 떡장수라고만 생각했는데. 한석진은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생님, 이제 떡장사는 그만두세요.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내일이 좋아.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녀의 답변에 제자들은 더욱 감동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스승의 모습이었다. 박미영은 부엌에서 급히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숙의 눈에서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는 제자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성준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호텔 연회장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한석진은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다. 그는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행사를 준비했다. 선생님, 오늘 주인공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되셔야 합니다. 정숙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성준이 할머니일 뿐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성준이와 지은이란다. 하지만 한석진은 고집을 부렸다. 그는 정숙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그녀를 위한 축하 영상도 준비했다. 옛 제자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들로 가득한 영상이었다. 성준은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봤다. 그의 곁에는 정숙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 너무 긴장돼요. 긴장할 것 없어. 넌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부모님도 없고 축하해 주실 가족도 별로 없는데. 정숙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성준아,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가족을 갖게 될지 보게 될 거야. 식이 시작되기 전 연회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한석진의 제자들이었던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하객 중 대부분은 정숙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성준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저분이 김정숙 선생님이세요?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김 선생님, 저 이 판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늘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성준과 지은은 환한 미소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이 단상에 오르자 한석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의 결혼식에서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석진에게 쏠렸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김정숙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숙을 향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님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던 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손자가 제 사위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많은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대법원장이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석진은 공손히 마이크를 넘겼다. 저는 김정숙 선생님의 첫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시골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젊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셨죠. 너희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을 털어 우리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죠.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를 도우라고. 그는 정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희 모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의 꿈을 돕고 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옛 제자들이 이렇게 성공해 있었다. 대법원장은 큰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모은 성준 군과 지은 양을 위한 축의금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성준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평생 떡장수 할머니로만 알았던 그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교육자였다니.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하객들이 정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모두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시장의 떡장수가 아닌 인생의 스승으로. 신랑 신부의 맹세가 끝나고 성준이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준은 정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제게 떡장수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비록 저는 할머니의 위대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은 항상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정숙 선생님의 손자입니다. 모든 하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한석진은 정숙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제자들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빛이셨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모두들. 선생으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성준과 지은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정숙은 여전히 섬마을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석진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서울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성준이 주말에 섬을 찾아와 제안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가 좋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단다. 지은도 정숙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시고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게 힘든 일이 아니란다. 내겐 즐거움이지. 사람들에게 내 떡을 대접하는 것,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그게 내 행복이야. 성준은 할머니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주말마다 찾아오기로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시장을 구경하는 동안 성준과 정숙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선생님이셨다는 걸.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떡장수 할머니의 손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어. 저는 한 번도 할머니를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자랑스러웠단다. 정숙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성준아, 사람들은 가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한석진도 그랬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란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할머니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됐다. 다음 날 정숙의 떡방앗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석진과 박미영 그리고 몇몇 옛 제자들이었다. 선생님, 중요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석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정숙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니, 석진아? 저희가 선생님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정숙 장학재단입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뭐라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미 10억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석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섬에 김정숙 교육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장소가 될 겁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평생 꿈이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대법원장이 말했다. 그의 눈에도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모두들 정말 고맙구나.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가르침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한 달 후 섬마을에 김정숙 교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현직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성준과 지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다. 이제 우리 섬의 아이들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김정숙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석진이 연설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정숙은 새 교육관을 둘러봤다. 최신 시설의 도서관, 컴퓨터실, 다목적 교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할머니, 어떠세요? 성준이 물었다. 정숙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꿈만 같구나. 내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줄이야. 지은이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제는 자기 출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거지. 행사가 끝나고 성주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정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항상 행복했단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성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깊은지 알게 되었다.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교육관 개관 이후 정숙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여전히 떡방앗간을 운영하면서도 교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옛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섬을 찾아와 강연을 했고 장학생들은 정숙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한석진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젊은 변호사들에게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웠다. 성준과 지은은 한석진의 로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소를 열었고 정숙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어느 날 정숙은 교육관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딸을 잃고 손자를 홀로 키우며 시장에서 떡을 팔았던 세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런 날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선생님. 한석진이 다가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시장의 떡장수가 아닌 모두가 존경하는 김정숙 선생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손자 성주는 더 이상 떡장수 할머니의 손자가 아닌 김정숙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